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1월 30일 이슈 방담 215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장을 지낸 뉴트 깅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2020년 선거는 200년 만에 발생한 최대 대통령 도둑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극좌파 미국 방송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세력의 저항은 아직도 강력합니다. 조지아주의 연방 판사가 선거 기계와 소프트웨어의 보존과 초기화 방지 명령을 내렸다가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부정선거에 가담한 FBI가 뻔뻔스럽게도 트럼프 팀에게 부정선거 관련 데이터 공유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도움으로 러시아 게이트 수렁에서 빠져나온 마이클 플린 중장이 2020년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의 작품이고 트럼프가 2021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하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후원과 자발적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미국의 좌파 언론 매체 CNN이 트럼프가 연방 하원에서 26대 23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거쳐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럼프 232, 바이든 227, 하원 트럼프를 대통령 선출한다. 이슈 방당 209회 방송 시청하시고 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 하원이 대통령 선출한 사례 있다. 이슈 방당 210회 방송 시청하시고 트럼프 2020년 선거 위헌, 12월 14일 이후 하원에서 재선된다. 이슈 진단 210회 방송 시청하시고 연방 검사 출신 변호인 시드니 파웰 28개 주 선거 결과 뒤집는다. 이슈 방담 211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의 저항이 매우 강력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 대변인을 지내고 하원 의장을 지낸 뉴트 깅리치가 지난 금요일 2020년 선거는 거의 200년 만에 발생한 최대 선거 도둑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정당하지 않은 투표 비정상을 증명하는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수록 2020년 선거는 1824년 애담스와 클레이가 앤드류 잭슨의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이래 최대 대통령 선거 도둑질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주의회가 재검표를 결정해야 한다고 깅리치가 트윗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이 몇몇 주에서 불법적인 표를 무효로 하거나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법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2020년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수많은 목격자들의 서약한 애피데이빗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애피데이빗은 위중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서약하고 진술한 증언서입니다. 에포크 타임스 기고문에서 깅리치는 2020년 선거를 훔친 이 도둑질이 허술했다고 썼습니다. 2020년 선거 도둑질은 매머드급이었고 대대적으로 저질러진 불법과 민간과 공직자들의 암묵적 파트너십이 있었다. 선거 당일 이래 그들의 행적을 지우고 있으나 충분히 신속하지 못했다고 깅리치가 말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그들이 더 많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멈추게 해서 펜실베니아와 나머지 주 주민이 그들의 부정행위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조지아와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법률 고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지난주에 펜실베니아 의회 청문회에서 엄청나고 광범위한 선거 부정에 관해서 관련 증언과 수치를 동원해서 진술을 했고 이러한 현상이 경합 6개주 모두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문회 이후 펜실베니아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주 의원들이 모여서 펜실베니아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직접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은 오늘 월요일 애리조나에서도 부정선거를 다루는 청문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일요일 조지아에서는 선거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 판사가 선거에서 사용한 기계의 삭제 또는 초기화를 막는 명령을 내렸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방 판사가 선거에 사용된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카운티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피고의 진술을 믿고 그것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세력이 서버에 남겨진 부정선거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는 수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거 도둑질이 허술하다는 빅리치의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서버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버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와 로그 데이터 그리고 수치를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 또는 수정을 한 시간과 삭제 또는 수정에 관한 정보는 그대로 남게 되고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서버를 파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증거인멸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한편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시사한 FBI가 트럼프의 데이터 팀장인 매트 브레이나드에게 뻔뻔스럽게도 2020년 부정선거에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공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팀의 선거 무결성 프로젝트 Voter Integrity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브레이나드는 FBI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접 내게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VIP 증거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나드와 그의 팀은 2020년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투표를 했고 계상되지 않은 표 그리고 우편 투표자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주 선거법을 어긴 것을 포함해서 다수의 불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선거 관련 데이터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강력하게 시사한 FBI가 공유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이 여전히 강력할 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민주당과 CIA가 만든 러시아 게이트 음모에 빠졌다가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기소가 취소되어 마침내 며칠 전에 트럼프의 전면적인 사면과 용서를 받은 마이클 플린 중장은 최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린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정보국 DIA 국장 그리고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을 역임했는데 지난 토요일 미국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직 시작 이후 지금까지 줄곧 우리 미국인의 삶에 대한 공격이 있어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이 게임을 업그레이드했다면서 그는 민주당의 특정 인사들이 이러한 좌파의 방식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리더들이 2016년 패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진행되어 온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을 미국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지칭하면서 주류 언론들이 이 정당의 지침에 따라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적 기득권과 언론 매체는 트럼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린은 민주당이 실패한 러시아 게이트와 트럼프 탄핵이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온의 선거 조작과 맥락을 공유한다면서 트럼프에 대한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국자파 정치그룹의 이념적 사촌인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에 대한 쿠데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아마도 20년 동안 우리는 공산 중국이 신속하게 지구상에서 유일한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2016년 중국이 원하는 미국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고 미국이 그들이 원하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실패하자 2020년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고 믿는다면서 플린은 외국산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용으로 미국 선거를 외세의 개입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백 명의 미국 전역의 애국자들이 애피데이빗, 즉 서약한 증언을 통해서 루디 줄리아니와 린 우드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트럼프에 대한 쿠데타를 억제하고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압승한 사실을 증명하고 2021년 1월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